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요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의 반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고문의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부들부들 떨 만큼 충격적입니다. 먼저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칼럼은 16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문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 한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개월여 사이에 아베는 트럼프를 3번 만났다. 여기서 아베는 반의를 부추기는 문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경제 제재 얘기를 꺼냈고, 트럼프는 대북 제재 해제만 매달려 미국의 대중 견제 요구를 비켜가고 있는 문 정부에게 경고할 필요성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김대중 고문은 이어서 한국 측의 노력과 호소에도 미국 정부는 한일 교착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도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점, 일본의 보복 조치가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의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난 직후 발표된 타이밍 등은 트럼프와 아베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대륙 견제를 위한 해상 방어 구축, 주한미군 방위비 정강에는 미적거리거나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제재 해제에는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문 정부를 못마땅히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마침내 일본이 이 틈새에 끼어들어 문재인 손보기를 노고로 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합작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치명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일본이 아파할 급소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꺼내든 것이 이순신의 배 12척, 국채보상운동이고 동학의 죽창가이고, 그리고 어이없게도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 수준.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 차리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일본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말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아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대중 고문의 칼럼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니 한일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일 가능성. 아베 총리가 3개월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8개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일본은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은 미국이 공들이는 인도태평양 구상 반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에 적극적이지만 한국은 미온적이다. 아쉬울 때만 미국이 나서달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일이 날카로운 지적들입니다.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을 3개월 연속으로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로비를 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북한 문제만 매달려서 일본이 이런 공격을 할지 예상조차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미국에 가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해도 미국이 시큰둥한 이유는 이미 아베와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이미 손을 섰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 이런 의혹, 이런 추측은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문재인 정권한테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문재인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김대중 고문의 제목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 한계에 이런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경영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 본인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더 훌륭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순신의 배 12척 또 뭐 조국석은 죽창가나 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야 아베 총리 정말 밉죠. 비판하고 속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고 정두원 의원 말처럼 아니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많은 제품들은 일본 원료로 만드는데 일본하고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제품을 못 만든다. 어떡할래? 일본은 트럭이고 우리는 승용차다. 부딪히면 누가 손해보느냐? 합리적인 비교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자 동아투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조 등 15개 언론단체가 어제 조선일보 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당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면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일본의 폭거마저 감사하고 나섰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그만큼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팠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사설과 김대중 고문 칼럼이지만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굉장히 날카로운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틀릴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왠지 찜찜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걸 갖다가 감당 못하는 정부는 독재 정부입니다.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앞서간다는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에 만든 게 바로 언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즘 하는 걸 보면 무슨 자기가 촛불 대통령처럼 행세하는데 그 반대 같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이 사설과 김대중 칼럼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강력한 경고? 일본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고작 한다는 게 이순신의 배 12척, 국채보상운동, 죽창가 이걸 듣고 일본 정부가 무서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미안해요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외교에는 빵점입니다. 외교는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까지 동지였던 나라도 배신합니다. 그런 것들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또 그 피해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이런 비판 기사 하나 수용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정말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